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저희가 적용 문제인데 이게 저희가 배웠던 과학의 탐구 과정에 대한 적용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게 대단히 쉬운 편이에요. 자, 일단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 문제를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게. 과학의 탐구 과정 문제가 나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문제를 보세요. 자, 일단 뭐 영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탐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읽었죠? 그 다음에 위에 글의 밑줄 친 부분의 탐구 과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은 딴 건 읽을 필요가 없지. 왜? 밑줄 친 부분의 탐구 과정만 확인하는 거니까 동일한 그릇에 같은 양의 물을 담고 뭔가 통제하고 있네. 한쪽 그릇에만 뭘 줬어요? 소금을 줬대요. 야, 이게 뭐예요? 결국 변인 통제하고 있네. 조작 변인 들어갔죠. 그리고 두 그릇을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동일한 그릇과 같은 양은 이게 뭐에 해당이 되냐? 통제 변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옆에다가 적어드리면 통제 변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 두 그릇을 냉동실 안에 냉각 조건이 같은 위치에 넣었다. 이 냉각 조건도 결국에 통제 변인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어. 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인을 통제하면서 변인 통제 계속하고 있죠. 행하는 탐구활동, 즉 실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죠? 자, 1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 2번 문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문제는 저희가 문제를 상당히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일단 먼저 볼게요. 과학의 탐구 과정이 나왔어요. 이런 건 주는 문제인데 이것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원래 이 문제는요,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뭐냐? 어떤 연역적인 탐구 과정에 대한 실험을 줍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아까는 이제 조금 전 강의에 말씀을 드렸던 러시아의 학자 이바노프스키에 관한 실험, 혹은 영국의 세균학자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과정, 이제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고, 이거는 확인 문제의 차원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이걸 보니까 문제를 인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문제 인식 후 물론 자연현상을 관찰해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문제 인식 단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설을 설정을 한다. 물론 현장에선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천재라고 해도요, 원래는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가설을 바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자료 조사가 필요한 거고, 가설을 설정하기 전 단계에서 많은 과정들이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실험해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결과를 해석할 것이고 결론을 도출하겠죠. 그러면 일단 나, 다, 가, 나, 다, 가. 그 다음에 4, 5니까 라, 마. 정답은 1번. 이해가시죠? 문제는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게 얘기가 됐고, 다음 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3번 문제로 가는데, 이 3번 문제에서 제가 조금 미안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호함된이 아니고 여러분 받는 프린트에는 교정이 될 겁니다. 뭐냐면 포함된.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오타가 났어요. 포함된. 용서하시고, 자,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자, 갑니다. 자, 다음은 내륙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갑상샘 부종. 원래 이건 내분비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원래 그 과학자들이 그 탐사 과정에서 그 특정 지역을 지나가다가 갑상선 부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엔 갑상선이라고 얘기했죠. 요즘엔 갑상샘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갑상샘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걸 부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갑상샘 부종 환자의 빈도가 너무 높았던 거지. 그래서 역학조사를 들어갔어요. 왜 이 마을에, 이 특정 마을에 갑상샘 부종 환자가 많은지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들어갔는데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오딘 결핍. 왜? 이 아이오딘, 티록신을 만드는 성분인데요. 어쨌든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어떤 문제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내륙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갑상샘 부종, 이 해조류 섭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을 어떻게 했대요? 순서 없이 나열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포맷이에요. 문제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패턴이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를 또 빨리 푸는 방법도 있어. 시험장에서 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빨리 푸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그 한국어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지 않아요. 영어는 결론을 먼저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워드오더 때문이죠.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는 얘네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우습죠. 예. 근데 동사구의 결론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 결론이 동사구가 어디에 나오냐? 뒤에 나오거든. 뒤에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제 전공이 아니지만 자, 제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자, 한번 볼게요. 뒤를 볼게. 가정하였다. 섭취하게 하였다. 걸린다. 그렇지 않았다. 이걸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가정했어요. 근데 가정을 한 거는 이 앞을 살짝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정한다, 가정하였다 조금 문장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예하고 예, 동치 문장을 한번 볼게요. 해조류의 섭취가 부족하면 조작변이 되겠죠. 저기요. 갑상샘 부종, 종속변이 되겠죠. 이 걸릴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생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근데 해조류의 섭취가 부족하면 갑상샘 부종이 걸린다. 이건 결론이죠. 그럼 결국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건 약간 좀 무식한 표현이긴 하지만 A는 B가 이게 지우개 좀 쓸게요. A는 B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A는 B가 된 거예요. 증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에 해당이 되는 건 이 문장이고 다에 해당이 되는 건 이 문장이니 처음과 끝을 맞췄던 거죠. 이해가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뭘 했어요. 근데 뭐가 되지 않았대요. 그럼 섭취하게 하였다. 뭔가 탐구 수행을 한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럼 결국에 번호를 좀 매겨드리면 얘가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4번이 될 테고 얘가 뭐야? 탐구 과정에 해당이 될 테니까 2번이 될 거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 될 테니까 3번이 되겠죠. 그럼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면 제가 좀 헷갈리지만 1번 가, 그 다음 2번이 나, 그 다음에 3번이 라, 그 다음에 4번이 다. 여기 있는지 한번 보죠. 가나 라다가 있네요. 정답은 1번이네요. 요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이해가셨죠? 어떻게 가는지. 근데 요걸 정상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뭐냐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빠르게 푼다. 두 번째는 정확하게 푼다. 우선순위는 정확성이에요. 정확성인데
여기서 보면 어차피 이게 가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보이네. 하얀 펜으로. 이것도 안 보이네. 노란 펜. 가설이라고. 근데 성별과 연령이 같은 통제하고 있죠. 갑상샘 부종 환자 20명. 일단 통제 변인 들어갔어요. 성별과 연령에 대한 통제가 있었고 그걸 그룹을 나눈 거죠. 10명에게는 해조류가 포함된 음식물을 조작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에게 해조류가 포함되지 않은 음식물을 역시 통제 변인 들어갔죠. 동일한 양식 섭취하게 하였다. 그렇죠. 탐구 과정이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 해조류가 포함이 아니고 아까 제가 교정한 거 봤죠? 예, 용서하세요.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의 갑상샘 부종 증세는 점점 없어졌으나 결과죠. 해조류가 포함되지 않은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의 갑상샘 부종은 없어지지 않았다. 맞죠? 그럼 그에 대한 뭐에 해당이 돼요? 자료 해석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 탐구가 있었고 자료 해석이 있고 그에 대한 결과 해조류의 섭취가 부족하면 갑상샘 부종이 걸린다. 결론이 되는 거죠. 뭐 저희가 이런 좀 작은 테크닉이 작은 뭐 별거 아닌 테크닉이긴 하지만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 방법을 두 가지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문제는 제가 좀 빨리 풉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4번 문제를 보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 다음은 철수가 창가에 놓아둔 철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가에 놓아둔 콩나물의 색깔이 변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나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걸 다 읽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단계에서 철수가 수행한 탐구 과정 그 내용이 뭐냐. 그럼 가하고 나를 보면 알죠. 일단 마지막을 봐요. 괜찮죠 이 방법.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질까요? 가설이죠. 그러면 이게 예측은 이렇게 간 거예요. 예측은 가설이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일단은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건 중요하죠. 뭔가 관찰하고 뭔가 넣고 유지하고 지금 탐구에 해당하는 게 있었구나. 그럼 당연히 가설이 맞겠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왔네. 왜? 녹색으로 변했지만 근데 노란색 그대로였다. 이거죠. 근데 이 결론을 보니까 빛을 비춘 콩나물은 녹색으로 변했대요. 그런데 어둡게 유지한 콩나물은 변하지 않았대요. 조작 변인이 뭘까요? 가설을 찾기 위해선 조작 변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콩나물의 색깔이 변하는 이유, 그럼 얘는 종속 변인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가설의 기본적인 조건은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갖춘 상태에서 의문형의 진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빛의 유무에 따라서 결국 콩나물의 색깔이 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뭐 문제인식 말도 안 되는 얘기 드리고 결론 노출 아니고 가설 설정인데 방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작을 찾았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아니죠. 빛 때문에 콩나물의 색깔이 변했을 것이다. 이게 정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찾는 방법 아시겠죠? 예,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번 문제 풀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5번 문제인데 이건 좀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다음은 민즈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뭐 탐구 과정입니다. 자, 배즙. 이제 배 알아요? 배 드셔보셨죠? 뭐 사과 배할 때 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즙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아마 뭐 집에서 그 어머님이 이제 고기 이렇게 재울 때 재운다고 해야 되나? 저 요리를 안 해봐갖고 배즙이나 이런 거 좀 넣잖아요.
여기 뭐가 있냐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이제 배즙하고 섞어 놓고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단백질 고기가 좀 연해집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건 배경적인 상식이고 배즙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 있다. 근데 여기에서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 이것은 뭐 제가 실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배즙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 이렇게 X하세요. 있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즙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이게 맞다면 탐구를 수행할 이유가 없죠. 증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형의 진술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이때 보니까 배즙과 달걀 흰자가 있고 온도는 이렇게 가요. 근데 온도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지금 조작변이는 결국에 뭐냐, 배즙의 유무예요. 배즙이 존재하냐 혹은 존재하지 않냐, 요걸 따져야 되는 거거든. 나머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27도 환경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단백질은 통제가 돼야지. 왜? 단백질을 분해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달걀 흰자가요 100%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상식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 달걀이 이렇게 있잖아요. 잘 안 보이시나? 달걀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얘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달걀 많이 알죠? 계란 후라이 할 때 달걀 자체는 세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달걀을 깨서 달걀 후라이를 해요. 그러면 노른자가 이렇게 있어요. 노른자가 있는데 이 노른자 파트가 난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냐? 세포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포인 거예요. 바깥쪽에 흰자는 뭐냐? 이걸 세포 외 기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배즙과 달걀 흰자 들어갔으니까 이 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어쨌든 달걀 흰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달걀 흰자가. 이해가요? 근데 배즙의 유무였기 때문에 배즙 대신에 즉 뭐냐? 달걀 흰자 단백질 분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기 중에서는 증류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을 저희가 골라주면 여기 밑에 좀 안 보이시겠지만은 2번이 정답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통제 변이는 온도가 조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달걀 흰자는 저희가 단백질이니까 이 단백질 분해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이렇게 실험을 구성한 거죠. 자,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가 이게 프린트 받을 때 제가 교정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문제 오류가 났는데 정답 5번을 죄송하지만 이걸 니은 디귿으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프린트 나갈 때는 제가 교정을 봐서 드릴게요. 알겠죠? 자, 에이크만의 각기병 실험. 각기병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리 각자예요. 다리에 공기가 든 것처럼 다리가 부풀어 오르는 거야. 알겠죠? 각기병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타민 결핍인데요. 이 에이크만은 각기병 실험을 할 때 이 실험을 연역적인 탐구 방법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귀납적 탐구 방법을 그에 대한 사례가 그에 대한 예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왓슨과 크릭 DNA 다윈의 자연선택설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타입의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을 만약에 이거는 분명히 각기병의 실험이라고 줬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왓슨과 크릭의 DNA 구조 발견, 물론 발견이란 말에서 뉘앙스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발견 과정이 실험을 통해 발견했는지 아닌지는 추가적인 공부가 없으면, 내용이 없으면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의 문제 타입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저희가 변인에 대한 변인 배웠죠? 올바른 설명을 골라주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작 변이는 실험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자가 변화시킨 조건이다. 체계적으로 변화시킨 조건. 그것이 바로 조작 변인이죠. 아시겠죠? 종속 변이는 실험에 대한 결과이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 통제 변이는 실험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가 쉬워요.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이 8번 문제는 원래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은 얘기인데 현장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원래 이 천인조의 꼬리하고 생식 발생 유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관해선 제가 이게 방송 강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걸 띄워놓고 얘기를 하면, 자, 일단 철수가 뭐 천인조가 뭔지 몰라도 돼. 새 조자겠죠. 새 나오잖아. 근데 여기 수컷 천인조에 이게 수컷이에요. 수컷 천인조의 꼬리가 번식기에 길게 자란다. 그럼 이 문장을 놓고 봤을 때 꼬리가 번식기에 길게 자란다는 것은 배우자 선택에 꼬리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그 이유가 궁금했다. 그러면 암컷, 천인조들은 배우자로 꼬리가 짧은 수컷보다 긴 수컷을 더 많이 선택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키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키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사람마다 취향은 좀 다양하지만, 키 큰 사람들 멋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자, 어쨌든,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천인조는요, 지금 배우자의 꼬리를 보고 배우자 선택을 합니다. 배우자 선택을 하는데, 보통 이제 배우자 선택의 과정에서는 가장 좋은 형질, 우수한 형질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유전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간, 그래서 실험을 진행을 해요.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냐? 번식기에, 그렇죠. 번식기로 들어갔을 때 확인이 가능하겠죠. 천인조들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다음 표와 같이 처리한 후에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했다. 이것은 통제 변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냥 통제라고만 적을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게 문제 뭐냐? A는 자연 상태로 둔다. 그러면 비교하겠다. 대조군이다. 여기서 이제 불쌍한 애들 좀 나와요. 뭐냐면 꼬리를 잘랐어요. 그러면 뭔가 변화를 줬죠. 둘 다 원래 실험군인데. 그러니까 꼬리의 길이가 실험군인데 꼬리의 길이가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꼬리를 잘랐어. 근데 B집단에서 잘라낸 꼬리를 B집단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죠? 얘를 덧붙여서 길게 만들어준 게 C예요. 그러니까 여기 C를 보면은 파란 펜으로 안 보이니까 주황 펜으로 C, 이게 지금 C인데 빨간 펜으로 가자. 이게 C인데 C의 꼬리가 가장 길어. 얘는 잘랐잖아. 맞죠? 이해가 가시죠? 얘는 이제 정상이란 말이지. 근데 Y축을 한번 보세요. 암컷의 수컷 선택의 상대적인 B입니다. 뭐예요? 키가 큰 애를 좋아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는 지금 철수가 생각한 건 배우자 선택 과정에 꼬리의 길이가 영향을 준다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결론은 이거죠. 꼬리의 길이가 길면 배우자 선택률이 높아지는 거고, 꼬리의 길이가 짧으면 배우자의 선택이 잘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뭐, 그러면 이 탐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A는 실험군이다. 이걸 제가 넘겼기 때문에 A 한번 다시 볼게요. 아, 이 A는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A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조군이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연역적 탐구 과정은 절차도 중요하지만 용어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설 설정 단계이다. 이걸 넘기기가 힘드니까 나가 암컷 문제집을 보세요. 암컷 천인조들은 배우자로 꼬리가 많은 수컷보다 긴 수컷을 더 많이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 가설 설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실험이 진행된 거죠. 그럼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지금 밑에 좀 잘렸는데 정답은 5번이 확실합니다. 됐죠? 니은하고 디귿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저희가 이제 9번 문제. 자, 9번 문제 보시면 얘는 뭐냐면 독립변인 중에서 독립변인 중 실험에서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변인이 뭐냐? 이거는 그냥 지식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통제 변인 저하고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죠? 자, 일단은 10번 문제 보시면 파스테르에 관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여기 탄저병, 백신의 예방 효과. 백신이 뭔지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백신 뭐 그런 게 있어요. 면역에서 배울 겁니다.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25마리 양과 주사하지 않은 25마리 양. 아, 이게 지금 대조 실험하네요. 그죠? 동시에 탄저병균을 주사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종속변이는 백신이다.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탄저병이 발생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 종속변이는 백신이 아니죠. 대조 실험 진행됐어요. 그럼 균합적 탐구입니까? 실험을 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원래는 이 실험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탄저병 백신. 좋아. 그럼 요걸 탄저병 백신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탄저병 백신. 그럼 여기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25마리, 25마리. 이 25마리도 결국에 통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5마리의 나머지 모든 생리학적인 조건들을 통제해주고 환경적인 조건도 동일하게 통제해줘야죠. 원래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탄저병 백신을 여기서 준 애가 있고 주지 않은 애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 전체 결과는 탄저병 백신을 준 애들의 생존율이 높았어요. 생존율이 높았고 그 다음에 탄저병 백신을 주지 않고 그냥 내비뒀던 애들은 생존율이 낮았어요. 물론 이 실험에 대한 세트는 원래 더 가는 거예요. 뭐냐면 탄저병균을 주사했잖아요. 그 이후에 병원성입니다. 병원성이에요. 그래서 병원성이고 그리고 치사율이 있는 간염성 균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신 처방을 받지 않은 앤 생존율이 떨어진 거죠. 원래 전체 세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과학의 탐구, 즉 생명과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저희 생명과학에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